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난관과 마주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이유는 행복한 내일을 꿈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또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행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은퇴 행복,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대표적인 명상집 산에는 꽃이 피네에 보면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옛말에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주고 있다. 법정 스님의 글을 접할 때마다 깊은 통찰이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건 한계가 있더군요. 마음으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저는 욕심이 많은 인간이라 그런지 머리로는 자꾸만 계산하고 비교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더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답변을 양산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건강, 친구, 집, 차,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꼽는 사람이 절대적이었죠. EBS 다큐프라임 뇌로 보는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더군요.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질문이지만 곱씹어 생각하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화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만 신경을 쓰겠죠. 매달 겁에 질려 살겠죠. 통장에 남은 2달러까지 확인하고 모든 고지서 비용을 지불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돈이 없다면 아예 돈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돈이 없으니 짜증이 나고 무력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생쥐가 돼서 정해진 시간 안에 치즈를 찾아야 하는 것만 같은 조급함을 느끼죠. 20살 재수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학원비를 대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8식구가 봉투를 접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6살 막내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봉투를 접었습니다. 그렇게 봉투를 접어야 저와 5명의 여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학 입시에 실패한 탓인지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게 죄송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군대 간다는 생각으로 재수를 시작했죠. 문제는 학원비였습니다. 이모가 생각났어요. 영등포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문방구를 하고 있던 둘째 이모가 제법 규모 있는 문구점을 했거든요. 문구점에서 자고 일할 테니 학원비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모는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3월부터 문구점에서 일하면서 노량진에 있는 입시 전문 학원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모가 학원비를 대주는 게 얼마나 고맙던지 점심값을 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아침과 늦은 저녁으로 대신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은 순조롭게 학원비를 대주던 이모가 석 달째부터는 며칠씩 학원비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학원비를 제때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모님은 알았다고만 말하고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비가 옥수같이 퍼붓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일까지 학원비를 내지 못하면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학원비 건으로 이모와 다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그날 저녁 학원비를 받긴 했지만 이모와 이야기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는데 비가 어찌나 많이 오든지 그 비를 쫄딱 맞으며 학교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왠지 모를 서름이 폭발했다고 할까요?
내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본 기억이 없을 만큼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돈 앞에선 이모도 절대 남이구나. 2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모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돈 앞에선 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애처롭게 이야기한다고 나무라는 분이 없지 않겠지만 난생 처음 돈 없는 서름을 직접 체험한 탓일까요?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날이 잊히지 않는 걸 보면 저에겐 아픈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노년기 행복을 명쾌하게 정의하는 건 어렵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년기 행복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행복하고 싶은 욕망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노년기 행복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4가지 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년기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의 힘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답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에겐 다소 실망스러운 답일 수 있지만 돈은 행복으로 가는 길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기본 티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화두로 삼았습니다. 이탈리아엔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니체는 신을 위하여가 돈을 위하여로 바뀌었다고 했을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세상의 지혜가 모두 담겼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탈무드엔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으로 번민, 말다툼, 텅빈 지갑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라고 적었을까요? 일련의 표현값을 빌리지 않아도 돈은 세상으로 통하는 절대적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노후 행복도 돈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서 사람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탈이 나듯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생기면 결국은 독이 되고 맙니다. 로또 1등 당첨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앞선 영상 은퇴 함정에 빠지지 마라, 돈과 관련해서 경계해야 할 4가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년기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노후 의료비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을 만큼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면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소득과 비용의 크기가 달라지겠지만 자신의 처지와 경제적 생산성을 고려해서 적정한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산출하고 그 돈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결국은 노년기 행복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노년기 행복을 위해 필요한 2번째 요소는 건강관리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생활에서는 건강관리를 푸대접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건강관리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과음과식은 물론이고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는 말을 굳건히 실천하는 흡연가들이 즐비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운동은 가끔씩 생각날 때만 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서 그런지 돈만 낭비하는 헬스클럽 멤버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쳐납니다. 오죽하면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는 그의 책 내망현에서 인간이 자기 몸의 한 짓을 생각하면 천당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적었을까요? 건강관리의 기본은 식단을 조절하고 지속적인 운동이 따라주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알고 있는데 몸통과 팔, 손, 다리, 발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늙어서 고생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달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내 혀를 즐겁게 하는 일이 과연 현명한 식습관일까요? 그렇다면 우린 건강관리를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으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건강관리를 푸대접하는 사람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 행복을 위해 필요한 3번째 요소는 관계관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주변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고독한 노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돈보다 관계관리가 행복감을 높이는 주된 요소로 바뀌는 만큼 관계관리는 노후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서 나를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지금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다고 가정할 때 핑계대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친구나 지인은 고사하고 자식들도 달려오지 않는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통하지 않고 단절된 노후를 보낸다면 행복이란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 요소는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활동을 포기한다면 스스로 인생 감옥을 만들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좌정하고 앉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기 활동은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는 일이죠. 뭔가 책임지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서로의 힘을 주고받는 상관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인생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년기 활동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준비할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이 영위되는 목적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 거저 얻어지는 행복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 나도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내어놓아야 하는 걸까요?